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조업과 만나는 생성형 AI 미니보스로 경험하세요의 웨비나 발표를 하게 된 미니소프트 이정석 이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약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 AI 챗봇을 통해 어떻게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에 앞서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소프트는 2013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크레이프트 투게더 메이크 뉴데이라는 비전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보유한 자체 브레임워크를 활용한 SIA 사업이 있으며 기술 컨설팅,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 앱부터 모바일까지 폭넓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IoT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시스템과도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인공지능협회의 회원사로 SK하이닉스, HD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경신홀딩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제조업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지식저장소 기반 생성형 AI 챗봇과 내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업무 지원 서비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AI 챗봇 서비스인 미니봇을 소개하고 기업에서 AI 챗봇을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전략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미니소프트가 개발 중인 미니봇과 웨비나 주제인 지식저장소와 생성형 AI 챗봇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니봇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 미니봇이 어떤 서비스이고 구축 방법 그리고 도입 절차와 이유 등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와 GPT 등장으로 AI 챗봇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기업 운영에 대해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와 기업 내부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GPT라는 용어에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에서 챗GPT를 출시하면서 AI 챗봇 가능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난 지금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고 단순히 대화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 대화의 정확성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GPT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와 같은 AI 채팅 제품들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멀티모달 AI 덕분에 챗봇은 이제 텍스트를 넘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챗봇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룰 기반으로 정해진 답변만 제공하는 챗봇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리 정의된 대답이 아닌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가장 적절한 답을 잡아주는 형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미니봇도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미니봇은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문서를 기반으로 지식 저장소를 생성하고 기업 내부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필요할 때 챗봇을 통해 쉽게 검색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니봇은 구독형 서비스와 구축형 서비스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어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미니봇의 주요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미니봇은 오픈AI GPT와 같은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콘텐츠 생성이나 AI 챗봇을 통한 고객 지원, 예측 분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 저장소입니다. 지식 저장소는 쉽게 말해 도메인 단위 문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봇은 서비스 내에 업로드된 문서나 웹사이트 등의 제한된 데이터 소스 내에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답변을 방지하고 할루네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사교 또는 내부 문서들을 업로드해 임직원들이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질의하거나 도메인 지식 정보들 이런 것들을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시스템 연동입니다. 내부 시스템 연동은 미니봇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이나 직원들은 챗봇을 통해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으며 간단한 작업이나 예약 등의 기능을 AI 에이전트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고도 API만 제공된다면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니봇의 주요 기능과 비즈니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데모와 같이 실제로 미니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봇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생성형 AI 도입 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저 전용망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저 전용망을 통해 오픈AI 서비스의 LLM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데이터의 외부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전용망은 논리적 격리를 통해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기술적 조치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AI 인프라 비용입니다. 특히 애저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4, GPT-4, GPT-4 미니 등의 서비스 모델은 가격 차이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LL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기업에선 목적과 전략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반복적 요청에 대한 캐시 전략과 불필요한 토큰을 줄이기 위한 프롬프트 최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LLM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GPU와 같은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할 뿐 아니라 도메인이나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기업 내에 라마와 같은 LLM을 구축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기업 내에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GPT와 같은 LLM 서비스와 리소스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라그인데요. 먼저 라그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해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그라는 용어는 검색 증강 생성으로 LL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입니다. AI가 질문하고 답하기 전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AI는 더욱 정확하고 도메인 특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즉 개발자가 개입하여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잘 분석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LLM과 라그의 간단히 차이를 설명하면은 LLM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인간의 언어 패턴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에 적용하고 있는 GPT와 같은 모델이 LLM입니다. 하지만 이런 LLM들은 입력된 질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응답을 생성하고 학습된 정보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한 데이터는 엄청 방대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최신 정보나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정보들에서는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하는 할루네이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라그는 외부 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합니다. 즉 실시간 정보가 활용이 가능하고 검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라그는 기업 환경에 맞춘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는
라그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문서 구조나 전문 용어 같은 도메인 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를 분할하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사내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LMM이 학습하지 못한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답변에 대한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앞에서 언급한 할루네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할루네이션은 인공지능이 실제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충분한 데이터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응답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할루네이션은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전달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루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할루네이션의 예시입니다. 비슷한 용어로 모더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더레이션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사람이 보기 적절하고 적합한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혐오 표현 등을 걸러내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모더레이션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텍스트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자의 경험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모더레이션이 이를 차단하여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그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가 기업의 업무를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니봇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니봇은 앞에서 설명한 라그와 생성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미니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니봇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회의실 예약입니다. 회의실 예약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 사례 중의 하나로 회의실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챗봇을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생성형 AI의 최신 기술이고 트렌드입니다. 점점 기업의 AI 챗봇과 기업 내부 시스템 연동을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에이전트는 복잡한 문제를 수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내부 시스템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연동은 기업 내부에서 백엔드 서비스에 제공하는 API를 제공하면 AI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 챗봇 서비스의 백엔드에서 연동할 수 있고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정보 공유입니다. 사내 정보는 도메인 지식이 아닌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내부의 직원들이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챗봇을 통해 다른 직원들과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지식 저장소는 기업 내부의 도메인 기반 문서들을 업로드하여 파일을 관리하는 저장소입니다. 지식 저장소를 기반으로 문서의 내용을 챗봇을 통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봇은 구독 서비스와 구축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구독 서비스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범용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구축 사업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챗봇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미니봇의 기능 소개입니다. 미니봇의 기능입니다. 기능 소개를 먼저 설명하고 실제 데모를 통해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봇의 기본 기능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챗봇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해 제공해 줍니다. 이유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성과 성능 개선을 위해 파일 업로드, 대화 삭제, 답변 피드백 같은 부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단의 메뉴를 통해 다양한 엘리멘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대화 중에도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문서를 업로드하면 미니봇은 해당 문서의 내용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식 저장소에서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고 요약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대화 삭제 기능은 사용자가 이전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대화를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답변 피드백 기능은 사용자가 미니봇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답변의 품질을 평가하고 챗봇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저장소 기능입니다. 지식저장소는 기업의 내부 문서들을 업로드하고 그 문서들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문서 형식으로는 PDF,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대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경우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안내를 제공하며 할로네이션을 방지하고 유사질문 추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경우 문서의 출처와 문서의 내용에 대한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며 LMM에서 추가적인 추천이나 제안도 함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저장소 관리의 기능입니다. 지식저장소는 기업의 내부 문서들을 업로드하고 그 문서들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문서 양식에는 PDF,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대부분 업무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문서가 업로드되면 먼저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서를 인베딩 및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문서를 토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전처리 과정과 한글의 형태소 분석, 그리고 인베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텍스트 기준으로 문서를 업로드하면 텍스트들을 추출합니다. 텍스트들을 추출한 후 불필요한 정보나 메타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걸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과 토큰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형태소는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의미의 단위를 식별하는 역할입니다. 한국어의 경우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기를 사용하여 단어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문장을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분해하여 각 단어를 토큰화합니다. 인베딩은 토큰화된 단어를 벡터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컴퓨터는 자연어를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문서 인베딩 벡터와 사용자 질문의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수행하여 정보를 검색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이건 두 벡터의 각도를 계산하여 문맥적 유사도를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을 통해 미니봇은 더 정확한 질의응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봇은 코사인 유사도와 BM25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문맥적 유사성과 키워드 기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한 하이브리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코사인 유사성은 문맥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BM25는 단어의 빈도와 같은 키워드 요소를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봇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부가 서비스는 사내 정보 제공과 회의실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미니봇 서비스의 특징으로 소개해드린 사내 정보 공유입니다. 사내 정보 공유 서비스는 기업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식저장소 외에도 개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노하우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런 정보들 기업 내부에서 누구나 정보를 등록하고 채팅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주변의 맛집이나 업무 노하우, 편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망을 통한 접속 권한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어시스턴트 서비스입니다. 회의실 어시스턴트는 회의실 예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챗봇이 회의실을 자동으로 예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회의실 예약 정보를 입력하면 미니봇이 회의실을 예약하고 그 내용을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외부 도구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예약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내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대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데모 버전에서는 회의실 예약 조회와 생성과 관련된 API가 구현되어 있으며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내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기업 내부 시스템과 대화 형식으로 챗봇을 통해 연동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대화를 넘어서 기업 내부의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 내부에서 제공되는 API 도구 또는 데이터 소스 등 다양하게 미니봇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니봇을 기반으로 구축한 D제약회사의 POC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POC는 MRC, 제약회사 영업을 위한 솔루션 매뉴얼 및 각종 제품에 대한 교육 및 응대를 AI 챗봇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내회의실 예약 및 조회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자세히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약회사의 POC지만 제조업에서도 영업사원 아니면 고객센터에서도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POC의 내용은 솔루션 메뉴에 대해서 지리시, 텍스트 답변과 첨부 페이지를 함께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사내 여러 회의실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예약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예약은 예약에 필요한 정보를 충족해서 질의할 때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모든 정보가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회의실을 예약합니다. 다음 미니봇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미니봇의 기본 기능인 채팅 기능입니다. 저희 아까 데모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델 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AUI 기반 GPT-4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의 답변이고 지금 GPT-4 미니 즉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답변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똑같고 그 모델에 따라서 답변하는 것들은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입니다. 요즘에 클로드 모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답변했을 때 피드백을 평가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방배동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설해마을 카페 추천을 해줘서 그 해당하는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데모입니다. 이런 피드백들은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도 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파일 업로드는 대화창에서 특정 파일을 업로드하고 문서 요약을 한다든지 그 해당 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식 저장소와 달리 그냥 일반적으로 챗GPT와 같이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식 저장소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저장소는 아까 설명드린 여러 문서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고 샘플로 두 가지 파일을 먼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지금 문서 업로드 V1이 있는데 V1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텍스트 위주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두 파일 내에서만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파일을 올리고 문서 분류가 메타데이터 태그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위에 있는 해시태그 메타데이터 기반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서에서 보여드린 추출하는 메타 정보, 키워드라든지 요약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저장소에서는 문서 외에도 웹사이트를 크롤링할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해당을 크롤링
할 수 있는 홈페이지 URL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파일, 그 문서들을 그대로 수출을 해갖고 와서 저희가 저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도 저희가 이제 어떤 샘플에 대한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크롤링을 한 건데, 이 지식 저장소 내에서도 크롤링된 데이터도 같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와 유사하게 썸머라든지 키워드 등등 그 참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챗이랑 지식 저장소 기반으로 해서 문서 검색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챗북 일반적인 텍스트 위주의 문서인데,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린 지식 미니소프트 데모라는 거에 저장된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현 제약의 비전에 대해서 알려줄래 했을 때 크롤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된 문서 정보라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크롤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예시는 라그를 구축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애저 오픈AI를 쓰기는 LMM 서비스 모델을 사용하지만 실제 LMM을 쓰는 게 아니고 라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추천 질문의 예시입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저희가 했던 손흥민에 대해서 알려줄래?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모를 했을 때 손흥민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에 관한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라고 답변을 받고, 그 외에 이제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추천 질문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봇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저희가 지식 저장소에 업로드된 미니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 내부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실제로 챗 V2 데모를 변경해서 챗 V2인데, 이 V2 버전은 이미지처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미니소프트 에 해당하는 데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문서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해당된 문서의 질의한 결과에 대해 참조 링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V2 버전의 웨비나 PPT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네, 새로 추가된 웨비나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니봇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로 질의를 하였을 때, 그 질의된 내용에 대한 올라간 문서에서 PPT에서 내용을 검색을 하고 해당되는 관련된 페이지를 보여주고, 출력된 페이지 목록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지로 설명이 보여지고 출처가 어느 페이지에서 설명이 됐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웹 검색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LMM을 통해서 웹 검색을 하였고, 웹 검색에 대한 결과를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미지와 같이 보여지는 것을 한 예시입니다. 저희가 2024년 단풍 정보 축제를 물어봤을 때 단풍 축제 정보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링크로서 이미지를 별도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추천 질문입니다. 답변을 했을 때 계속 새로운 질문을 이어가야지 계속 새로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데이터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질의했을 때 계속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물어볼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하는 문서의 내용들도 계속 요약해서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지식 저장소에 올라간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데이터 검색 질의한 결과를 생성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는 맞춤형 상품 추천 데모로서 미리 고객 정보가 이전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알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샀던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비슷한 종류의 다른 가방을 사고 싶어서 GPT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거는 이 정보도 물론 사내의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 저희 LMM이 어떻게 추천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데모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병원의 시술 데모입니다. 시술 데모하기 때문에 시술을 하기 전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종의 문진표를 GPT한테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문진을 해야 되는지 위치를 보여줍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충족이 할 때까지 계속 GPT가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본 답이 충족했을 때 최종적으로 만족한 결과를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Q&A식으로 계속 필요한 요소들을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좋은지 이런 한 사례로 문진익이지만은 어떤 질문, 뭐 FAQ라든지 어떤 과정들, 교육하는 매뉴얼들 이런 것들 일종의 과정들도 이렇게 프롬프트로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사용자들은 이제 한 번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또 GPT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의실 예약입니다. 회의실 예약은 기업 내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회의실 예약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실제로 챗봇을 통해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 보통 시스템들이 대부분 웹페이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챗봇 시스템, 챗봇과 그 예약 시스템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챗봇을 통해서 지금 회의실이 어떤 예약 상태인지 예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챗봇으로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각각 김수현, 김종,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각각의 일정을 챗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예약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의실 예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레가시 기업 내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작업, 연장 근로 시청이라든지 임직원 정보 등 이런 거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회의실 예약을 챗봇을 통해서 예약을 했을 때 이 예약 정보가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연동된 예시입니다. 저희가 기업으로 데모를 하였지만은 메일로도 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텔레그램으로 연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정보 관리입니다. 사내 정보는 별도의 회사 내부망을 연결을 한다든가 별도로 이제 권한을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에서 그 지식 정보라든지 뭐 회사 내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네고 회사 내부에서 쓸 수 있게끔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었고 저희가 우선 회사의 주요 서비스 특징을 알려줄래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조회를 해서 LM이 조회를 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회사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놨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하게 되면 답변 내용이 회사 내에 있는
지식보관소 정보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 동일한 질문이지만 아까의 답변은 저희가 인터넷에 제공된 정보이고 지금은 저희가 지식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챗봇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정보 중에 뭐 회의실 예약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인터넷 연결 정보, 무선 인터넷 정보 이런 정보들 누구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챗봇 그 지식 저장소가 사내 정보 관리에다가 추가를 해놓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 정보에다 우선 저희가 우선 텍스트만 제공하고 있지만은 텍스트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그 해당하는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사내 정보 관리 추가하고 저희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예약 정보를 물어보게 되면은 사내 정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락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정보만 추출하게 됩니다. 네, 아까 회의실 예약 정보는 처음에 못 찾지만 저희가 지금 회의실 예약 정보를 사내 정보에 추가를 했을 때 사내 정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미니봇의 도입 방법입니다. 미니봇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구독형 서비스와 구축형 서비스로 나누어서 제공을 합니다. 구독형 서비스는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저장소에 업로드된 문서를 기반으로 질응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 플랜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구축형 서비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춰 미니봇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축형 서비스의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반과 하이브리드 기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서버를 필요에 따라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며 하드웨어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고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며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기반은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 내부 시스템 연동이나 보안 등에 대한 규제 준수가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는 온프리미스로 구축하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LMS 서비스를 이용하는 혼합된 형태를 배분하여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관리하고 인프라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하드웨어의 유지 보수 등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고 물리적 자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GPU 서버는 저희 회사의 내부에 있고 클라우드에서 LMS 서비스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업에서는 보안, 예산,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맞는 적합한 구축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봇 관리 프로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 단계라서 데모를 보여줄 수 없는 점 미리 양해해드리고 미니봇 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봇을 생성하는 부분과 지식 저장소 연결, 그리고 권한 설정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영역은 미니봇 프로세스이며 하얀색 박스는 구축을 할 경우 커스텀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봇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페이지에서는 봇 리스트를 확인하고 새로운 봇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 봇은 LMS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된 토큰을 기준으로 예상 요금을 계산하여 보여줄 수 있고 봇의 중단 및 재시작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요금은 실제 청구 요금과 다를 수가 있지만 사용된 토큰량을 바탕으로 요금을 예측하고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저장소 연결입니다. 생성된 봇은 지식저장소와 연결하거나 신규 지식저장소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웹페이지 크롤링할 수가 있으며 구축형 서비스의 경우는 레거시 스토리지나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얀색 박스 영역인 레거시 스토리지에는 문서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미리 전처리와 임베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권한 설정은 봇 생성 후에 사용자 또는 그룹 단위로 봇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여러 봇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직원이나 본인 부서나 관련 업무 도메인에 따라서 다양한 채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미니봇의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데모로 소개하였던 미니봇의 기반으로 플랫폼으로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챗봇과 프로세스는 비슷하며 봇 관리자에게 설정된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할당된 여러 봇 리스트가 출력이 되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미니봇이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과 봇을 선택하게 됩니다.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봇 관리자에게 할당된 여러 봇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중 한 개 봇을 선택하여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과정은 고객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팅과 질의응답 과정입니다. 선택된 봇과의 채팅을 통해 지식 저장소에 업로드된 문서 기반의 질의를 하거나 공유된 사내 정보 및 연동된 기업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봇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고 하얀색 박스 영역인 고객사 API와 연동하여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AI 챗봇의 도입 이유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챗봇이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왜 챗봇을 도입해야 되는지 이유와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AI 챗봇을 통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고객 문의와 요청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은 미리 정의된 질문과 답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면 제대로 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AI 챗봇은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문맥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맞춤형 응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고객의 의도를 파악과 대화 기록으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드 도출입니다. AI 챗봇을 통해 축적된 대화 데이터를 분석하면 고객의 행동, 선호도,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는 고객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AI 챗봇을 도입하면 인건비 절감과 업무 자동화를 통한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구성원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AI 챗봇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쉽게 확장할 수가 있고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유연성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관된 서비스 품질 제공입니다. AI 챗봇은 사람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감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항상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신뢰도를 주고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AI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챗봇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챗봇에 도입하기 전략은 레거시 시스템과 달리 텍스트나 이미지로 복합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은 기업의 담당자도 AI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도 필요하고 이런 점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AI 챗봇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입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챗봇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챗봇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입니다. AI 챗봇의 성능은 데이터 품질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품질의 데이터는 챗봇이 사용자에게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기업 내부의 임직원 또는 고객 등 다양할 수가 있으며 기업의 각 도메인이나 문화에 따라 사용자 경험, 즉 UI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 후에는 기존 레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와 유사하게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또한 챗봇 외에도 필요한 관리 기능을 추가로 구축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챗봇 시스템 도입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기술, 라그나 에이전트 등을 적용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답변의 품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난 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질문이나 패턴을 추천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전략을 챗봇 서비스의 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사용자와 기업의 요구에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챗봇 구축 전략입니다. AI 챗봇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여러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챗봇의 응답을 100% 신뢰할 수 없고 할로네이션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축 시 다양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I 챗봇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 즉 UX 최적화입니다. 사용자에 제공된 챗봇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AI 챗봇이 사용자의 요구와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기 GPT가 출시되었을 때는 대부분 텍스트 위주의 단순한 채팅창이었지만 현재는 개인화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UI, UX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UX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지원과 기술적 한계입니다. 챗봇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에서 자연어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MM은 복잡한 질문이나 모호한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을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초기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기계적인 응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라는 경고처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입니다. 구축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학습과 개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올바른 응답과 답변의 품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평가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롬프팅이나 파인팅을 통해 챗봇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학습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챗봇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AI 챗봇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 시나리오입니다. AI 챗봇은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챗봇과 달리 미리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사용자가 질문을 어떻게 이어가고 대화를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대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구축 초기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니북 구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및 목표 설정입니다. 챗봇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챗봇이 고객 서비스 용도인지 정보 제공용인지에 따라가 기능과 목표가 달라지며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는 이후 모든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챗봇이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은 챗봇의 성능과 응답의 정확성을 좌우하므로 고품질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할 답변의 정확성과 관련성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델 선택 및 환경 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GPT와 같은 LMM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델의 성능, 비용, 크기 등을 고려해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대화 흐름 설계입니다. 대화 흐름 설계는 사용자가 챗봇과 상호작용을 할 때 대화 구조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챗봇이 어떻게 답변할지, 추가 정보를 어떻게 요청할지 등을 설계하며 메인 및 기업에서 사용한 특정 용어 등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고 유용한 대화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화 흐름 즉 시나리오는 UX 기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행동하도록 사용자가 만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획이 잘 되고 기획자 의도대로만 만들어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델 훈련 및 미세 조정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라그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챗봇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및 배포 단계입니다. 챗봇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갑니다. 배포 이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하여 챗봇의 성능을 유지 및 개선해 나갑니다. 이렇게 미니봇의 구축 과정은 계획 수립에서 시작해 데이터 준비, 모델 선택, 대화 흐름, 모델 훈련, 그리고 테스트와 배포 이르기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을 적용하고 고객과 협업하여 최적화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제조업에서 챗봇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I 챗봇이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생산성 효율 향상입니다. 제조업에서는 IoT 센서를 통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작업 지시 자동화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최적의 생산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강화입니다. 챗봇은 반복적인 학습과 패턴식을 통해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결함이나 품질 저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 관리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유지 보수와 공급망 최적화입니다. 챗봇은 설비의 고장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예측하고 적절한 시점에 유지 보수를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 고장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공급망 관리에서도 필요한 자재를 미리 예측하여 재고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제조업에서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 기업에서 챗봇을 도입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센터입니다. 챗봇은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에게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매뉴얼과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하여 상담사나 서비스 엔지니어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추천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매뉴얼 및 노하우 공유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복잡한 작업 절차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신규 입사자나 낮은 경력의 직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챗봇을 통해 이 정보를 대화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직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이 간소화되고 신입 직원들도 신속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입니다. 챗봇을 내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단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정보 조회나 연장 근로 시청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챗봇으로 자동화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직원들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챗봇은 제조업에서 고객 지원, 내부 지식 관리, 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니봇의 소개와 챗봇을 도입하기 위한 이유와 전략 구축 과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챗봇은 과거 룰 기반의 챗봇과 달리 LMM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소통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직원이나 고객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하게 된 미니소프트 이정석이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